오는 11월 23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 특위와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송을 맡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 면책, 즉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국제 범죄는 국가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7년간 이어온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피해자를 외면한 채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선 시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고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고 하더니 자국민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면서 국제 무대에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법원의 판결 이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법을 하자 하는 얘기를 30년을 넘었습니다.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했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묵묵히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면 제가 모든 참 끌려가는 사람들이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한 또한 정규 고문이야 패러 차서 그래서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집이 무너졌는 데서 나오는데 피가 막 쏟아졌는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저는 보니까 깨나지도 못하고 했는데 깨나서 보니까 배에 험이 있었고 그런데 내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의 부모님이야 폭행을 많이 했습니다. 허리를 발길로 차서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당하면서 저는 또 갔는 데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5치 갔는데 5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제가 죽어가 있었는데 피가 하니까 들고 가서 배를 쬐더라고요. 쬐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게 도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 청년 머시매가 하나가 거기가 얼마나 먼지 밤새도록 걸어왔다 그러면서 약을 갖다 주고 해서 제가 살았는데 그 사람을 제가 98년도에
일본 아줌마 너희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갔을 적에 그분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방하고 미소시라하고 갖다 줬잖아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걸 당고도 제가 뭔지도 모르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만 65세가 안 됐다고 해서 만 65세 돼가지고 1,500원을 돈을 받으면서 살아남아서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했으니까 그 정의기업에 그는 저도 도장 찍고 길원하게 할머니도 도장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성 당하고 살았는데 뭔지도 모르게 살았는데 일본한테 만날 배상하고 사죄해라 하는 이것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도 배상하고 사죄하는데 일본은 법적으로 하자. 입만 띄면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30수년을 그저 일본만만 법적으로 하자. 법에 가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무엇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를 쭉 해나왔습니다. 법도 모르고 제가 배운 게 없으니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하는 건 알기 때문에 먼저 간 할머니들이나 또 보면 다른 나라 가고만 그 나라에 있는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참 고생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들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제가 역사유산 증언으로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 어깨가 이래 됐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가방 밀고 대마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세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래도 모르고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가진 걸 했습니다. 저는 미국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미국에서 120일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미국에서 소녀상도 시작하고 그 소녀상을 또 가져와서 남산에 갖다 시작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가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판사가 30년을 판사를 했다 하는 판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2년 만에 그 소녀상 시작하고 그 소녀상이 지금 남산공원에 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는 외국으로 다니면서 했는 게 그게 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관이 제일 먼저 섰습니다. 이런데도 차 하나 없고 적산집이라 가지고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잠실로 못 있습니다. 이래도 거기에 사업하는 분을 제가 좀 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큰 외출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골탕을 먹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거 다 새가지고 불을 퍼내야 되고 하는 이런 판이고, 그래도 차 하나 못 받고 제가 33년 동안 쭉, 일부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CJ로 가자 했는데 CJ로 간다 해놓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문을 많이 당했으니까 고문 방지 협력으로 가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아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지 어디 가서 말하면 할 데 없고 벙어리 내 가슴이 알듯이야 혼자 울고 가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또 안타깝게 같이 안타까움만 하고 이랬는데, 참 고생 끝에 그 해가지고 2020 11월 23일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겼다, 할머니들한테 춤을 췄던 게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할머니들 마음을 놓으십시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푸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들은 척 이 일본이 항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죽을 요거 마무리. 한마디 하시고. 그래서 뭐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네, 지금 할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 오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이후에 적어 오신 내용을 배포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그 다음 기자회견 일정이 있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그 자료를 나중에 기자들에게 전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분께서 발언을 하셔야 되세요. 다음 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변호사님.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집행을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인데, 한 해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 때 오셔가지고 나는 국회의원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가도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하고 약속했는 것은 국민하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당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나와서 거짓말이 아니겠죠. 대통령 거짓말이 아니겠죠 하는 얘기를 세 번 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죽어도 할머니 다 죽기로 기도했는데 죽어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서 완전한 해결해가지고 일본강 교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안부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존심입니다. 해서 이 역사를 왕래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력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꼭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세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되지요. 국민을 속이면 안 되지요.
위안부 이 옷을 속이는 부담도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꼭 지키세요. 지금은 한테 늦었으니 한 해 가고 두 해째 내일 모레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고 많은 그 국제법 학자들이 이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전쟁 범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평생 하신 말씀 전쟁은 다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그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2015년 한일 합의가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이런 부작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2015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제기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이 한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본군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이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 국제사회에 이 판결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1월 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오랜 수건이었던 법적 진실 규명과 배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당하게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해왔던 피해자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국내 시민들의 승리이자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은 위안부 건설 등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법 행위 인정,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인정, 피해의 출발인 기망, 납치, 유괴 등 강제 동원이 당시 법에서도 명백히 불법이었음을 명기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우익, 역사 부정론자들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우리 땅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현 대한민국 재판부가 재판권을 가짐이 마땅하며 이는 일본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라며 국가 면제를 부정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합의와 해결이라는 일방적 선언이 개인의 청구권과 무관함을 우회적으로 밝힘으로써 2015 한일 합의의 부당함도 알렸습니다. 너무도 명쾌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인권 규범에 동참한 선도적 판결에 고무되어 중국의 피해자들도 일본국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외무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일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이후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며 배상 책임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히 망국적 수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월권 행위에 적극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파탄난 2015 한일 합의 운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공식적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도 없이 당사자인 피해자들이나 소송 수괴인들도 아닌 내외신 기자들에게 문자 통보를 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한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나라의 위상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정도로 끌어내려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피해자들을 멸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4년 9월 5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했고 11월 7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 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비열함과 무도함, 한국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함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오늘 참여한 4개 단체는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더 큰 힘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